안녕하세요. 정보센터 989 김동수입니다. 정보센터 989 세종 공론은 주요 이슈의 이견을 좁혀보는 공동체 공론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 우리 지역의 인물과 함께합니다. 이기용 관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윤건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윤건입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아파트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살다 보면은 공동주택이라고 하죠.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이견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도 생기고 사회 이슈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문제로 층간소음 문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었나요? 네, 층간소음은 아파트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이라면 고통, 사회적인 현상이라면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네, 우리 김윤건 소장님 말씀입니다. 지금. 네. 제가 최근에 겪었던 중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어려움이 뭐냐면은 우퍼로 추정되는 그런 보복기였어요. 그러니까 스피커를 그 저음 스피커를 말하는 거죠. 우퍼가. 그렇죠. 네. 네, 중저음 스피커로 네.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 그분들이 입장에서 보면은 고통을 참다 보복을 하는 그런, 다른 네. 본인이 이미 층간 소음으로 네. 고통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거의 보복 행위로 스피커에 저음을 울려서 예, 이렇게 다른 데 피해를 주려고 했었던 사례라고 추정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이게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피해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경찰이 오거나 아니면 네. 관리사무소에서 방문을 했을 때 문을 안 열어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인데 그게 또 어느 순간에 잘 얘기가 되거나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게 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확인하기는 힘들어요. 그 원래 소음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간헐적으로 나오면은 그 소스를 찾기가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실제로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중단했을 때 확인이 되고 또 켰을 때 뭐가 이렇게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위치 찾기도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예, 이번에 고통을 받는 또 주변 세대들이 있다 보니까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네, 최근에 우퍼 찾는 기술이 또 나왔더라고요. 우퍼 찾는 기술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우퍼나 이런 보복행위로 해서 네. 남에게 피해를 줄 때 또 처벌을 받아요. 그런 예. 보복 행위로 확인이 된다면 예, 그래서 네. 그런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앞으로 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퍼로 추정되어지는 소음을 발생됐을 때는 예, 그 기계로 예,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 거기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긴 거네요. 그렇죠. 이건 다른 거하고 다르네요. 예. 우퍼 사용하시려고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우리 소장님 뭐 추가로 뭐 하실 말씀 있을까요? 저도 아파트 문제는 예.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장님들께서 다 겪고 계시는 문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서로가 네. 가해자이고 서로가 피해자예요. 본인이 가해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네, 밑에 이제 아랫집 사시는 분은 위에서 소음이 나면 그걸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정신과적인 치료까지 받으실 정도로 네. 고통을 겪으시고, 그런데 이제 또 위에서는 우리 집인데 네. 왜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권유를 해드리죠. 네. 층간소음 매트나 슬리퍼도 그냥 일반 슬리퍼가 아니라 층간소음 슬리퍼를 신으셔야 한다라고 권유를 해드려요. 그런 슬리퍼가 있어요? 네, 예, 있어요. 예. 그냥 일반 슬리퍼는 더 시끄럽거든요. 이 긁히거나 끌거나 좀 딱딱해서 이렇게 네네. 부딪히는 소리도 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네. 예. 그리고 아파트는 특히 그 어른들은 소음을 안 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른들의 발걸음 소리, 네. 뒤꿈치로 걷는 소리가 더 큰 소음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의 사례로는. 저희 집에서도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소음 나니까 조심해서 다니라고. 네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윗집에서 그러는 걸로 추정되어지는 걸 느껴지니까 네네. 나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집에서도 제가 쿵쿵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체중이 좀 나가니까. 네네. 그래서 그 벽 있잖아요. 가운데로 가지 않고 벽을 타고서 네네. 걸어간다든지 네 좀 맞. 조심스럽게 그 정도로 네. 예. 아. 아니, 하나의 기- 스킬이네요 또. 기둥 있는 쪽으로 걸어가면은 네. 좀 덜해지더라고요. 그런 아, 것들이. 네, 예, 예. 그러시구나. 네. 예. 그럼 또 다른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사님? 또 다른 사례를 보자면은 밑에 분이 공부를 하는 중이었어요. 자격증 공부. 예. 예. 근데 또 공교롭게도 그분이 좀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시더라고요. 안 좋으시다 보니까 예민했어요. 네. 예민해서 위에서 뛰는 소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 그러면은 예. 윗집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위에 층이 아니고 그 위에 층일 수도 있고 아래 층일 수도 있는데 예, 예. 대부분 생각하는 건 바로 위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귀가 예. 그렇게 우리 개측기 같이 명쾌하지는 않잖아요. 예, 또.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예민해진 상황에서 자기는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네. 피해를 입다 보니까 보복을 하는 거죠. 예. 보복을. 어떤 식으로 보복을 하나요? 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현관문 앞에다 식용유를 뿌려놓거나 아 미끄러지라고. 예. 예. 또 인분을 예. 이렇게 투척하거나 야. 예. 그런 경우도 있었고 심한 경우에 이제 전에는 자동문 번호를 누르는 네. 이렇게 하면은 뚜껑을 열고 닫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거기다가 예. 강력 접착제를 바르거나 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야. 그래서 식용유를 뿌려놨을 때는 할머니가 나오시다 미끄러져서 이렇게 허리를 다치시기도 하고 아 그런 사례가 예, 실제로 있었습니다. 발생했군요. 예. 실제 경험을 했습니다. 예. 그럴 때 그 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 방안들을 좀 찾은 적이 있으셨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대화를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 피해자이거나 가해자라고 추정되시는 네. 분하고의 어떤 대화. 그렇죠. 거기에서 저희가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또 공감도 해드려야 되고 네.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이해해 주는 거. 그렇죠. 그분이 피해자분께서 느끼는 고통에 대해서 네. 공감해 주는 그런 시간들. 그렇죠. 예. 그것을 자꾸 하다 보면 그분들이 마음이 풀려요. 아, 들어주고 예. 그 고통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게 되면은 그렇죠. 예. 이게 되게 말로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네. 당장 내 생각만 하고 이제 보복을 한다거나 예. 그러면은 일이 커지는 거죠. 진짜 관리사무소하고 1차적으로 하고 관리사무소도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소음 측정기라든가 아, 이런 걸 예. 자체적으로 구비를 해가지고 네네. 한번 측정을 해보시라. 예. 만약에 이제 법에서 정해놓은 수치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 수치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느끼시는데 아 이게 수치가 진짜 측정해 보니까 이게밖에 안 나오는구나. 네.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좀 마음이 풀린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객관적인 데이터로 예. 설명을 해줬더니 예.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소음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층간소음 문제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면은 네. 아파트에서 그 기본으로 구입해야 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것을 국토교통부나 이제 환경부에서 처음부터 입주할 때부터 이런 부분을 의무화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 같아요. 아, 제도적으로 예. 의무화해놔서 그리고 그것들을 갖고서 이제 증거로 제시해 준다든지 하게 되면 그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좀 더 수용적으로 이렇게 이해해주고 서로의 그 어떤 갈등 관계가 좀 더 조정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네요. 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아파트별로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 소장님의 그 아이디어의 그 운영 방침에 따라서 다 다른 거네요. 그렇죠. 대표 회의랑 협의를 잘 돼야 되는 상황이고 예. 아마 없는 데가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아까 저희가 그 우퍼를 측정하는 장비가 있다는 것도 제가 네. 이번에 처음 알았고 네네. 그런 것을
자꾸 찾다 보면은 해결 방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소장님 아파트 관리 주택 관리사들이 해야 될 일들 중에 어떤 기능적인 일 이상의 요즘은 따지고 보면은 아파트에서 갈등의 조정자 이런 역할도 만들어지는 거네요. 저절로. 그렇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게 네. 이 실질적으로 층간사이 이웃센터라든가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절차가 있어요. 네. 하지만은 결국에는 다시 제일 중요하게 움직이는 게 관리사무소거든요. 당사자의 어떤 객관적인 예, 그리고 그 공동주택 주거 공간 내에서 항상 생활하고 있고 관리 하드웨어적인 관리 책임을 지고 계시다 그렇죠. 보니까 그런 어떤 인적인 네트워크 관계에서도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업무 지침에 그런 게 있나요? 그렇게까지는 없는데 네. 이 아파트가 사람이 사는 데거든요. 예. 그 사람 사는 데가 많은 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게 집에 와서 쉬고 싶고 네. 행복하게 살라고 온 데인데 네.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야 그분들이 편하게 네. 네.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소음 측정기라든지 몇 가지의 기계를 준비해 놓고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보여주기도 하고 측정도 해보고 그런 노력들이 있다 보면은 훨씬 더 그 함께 사시는 분들이 수용적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일단 근본적인 것은 아파트 설계부터 네. 이런 인허가 부분 등에서 이제 층간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제일 좋지만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일단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고 네. 정부에서 건설사한테 제시하는 게 네. 제가 보았을 때는 이렇게 몸에 닿는 느끼지 못하는 네.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혜택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굳이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네. 사람이 사는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밀집되어 살다 보면은 그런 갈등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갈등은 항상 존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이 층간소음 문제나 이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네네. 아파트라는 게 뭐 안 좋은 일을 하신 분도 사신 분도 있고 예, 예. 거기에 대한 처벌하시는 분도 있고 판결하시는 분도 계시고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한 살거든요. 동 안에 예. 판사도 계시고 예, 경찰도 있고 검사도 있고 예, 다 있죠. 일반 그 뭐 혹시 모르지만 우리 예. 그 강도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안에 별일 다 있습니다. 예, 살다 보면은 저희 한때 이제 조직에 계신 분들을 예. 경찰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잘 계신가 예. 조사도 하시고 그래요. 아 그럼 소장님한테 잠깐 귀뜸해서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럽니까? 예, 그렇죠. 아, 그분이 몇 동 몇 도시인데 예. 아파트에서는 어떠시냐? 예. 전혀 저희는 느낄 수 없을 만큼 점잖으신 분도 계세요. 아. 네. 그러면은 소장님이 개인정보 보호를 각별히 유의해서 얘기해 주셔야겠네요. 당연하죠. 그게 유출되면 또 곤란한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이 허락하는 범주 내에서. 예. 이 경찰이나 아니면 이런 조사기관에서 항상 거기에 맞게 준비를 네. 해오시고 예. 저희가 거기에 맞게 답변을 해드리죠. 예, 법을 벗어나지 않는 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범죄에서 그리고 제3자가 그런 일들을 절대 알 수 없도록. 예, 그렇죠. 예. 어쨌든 그 주거 공간은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어야 하는 곳이기도 하니까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그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이따 소장님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흡연 문제도 해결해야 흡연. 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흡연을 안 하는데 화장실에서 여전히 피우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많죠. 그리고 복도 뭐랄까 지하 주차장에서 피웠는데 그게 복도를 타고 이렇게 올라와서 연기가 이렇게 냄새가 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이게 처음부터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네. 야외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발생이 좀 줄어들어요. 아 이렇게 영역을 이렇게 네. 표시해서 이렇게 해놓게 되면 준공 당시부터 하면 되는데 준공 이후에는 그게 어려워요. 그러면은 아파트하고 이제
그 흡연 구역하고 가까우게 계신 분들은 또 민원을 넣겠네요. 엄청나죠. 나중에 네. 영역을 하게 되면은 예, 아, 그렇죠. 왜 우리 내 주변에다 했냐. 네. 그것뿐만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들은 뭐 재활용장이 네. 이 가까이 있어서 보기 싫다. 아, 보기 싫다. 예, 아. 그런 부분도 많이 나옵니다. 아니 그 음식물 쓰레기가 가까이 있으면은 냄새도 이렇게 타고 들어오기도 하고 미관상으로도 이렇게 좀 유쾌하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거하는 날짜를 요일을 정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또 그게. 그렇죠. 다행히 세종은 저희가 이제 크린넷에서 네네.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음식물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데 네. 이제 통으로 수거하는 단지 예, 이 우리 같은 여기 경우에는 세종은 발생하죠. 또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이제 크린넷으로 되는 지역도 있고 또 안 되는 지역도 있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아, 두 가지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우리 층간 소음 문제 이야기 또 뭐였죠? 우리 좀 전에 주차. 주차 문제, 예, 주차 문제 이야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주차 문제가 이제 우리 세종시의 그 도시에서도 주차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은 또 아파트 내에서도 차가 한 대, 두 대, 세 대 막 여러 대 이렇게 사람마다 한 대씩 있다 보니까 처음에 설계되어졌던 그 공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주차 공간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족한 그런 상황들이 되는데 어떤 이슈들이 자꾸 생기고 있나요? 지금 주차 문제는 문제가 발생할 수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그 설계는 1.23대.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는 1.6대 내지 1.8대예요. 예. 그거가 세대 수가 많을 경우에는 엄청난 많은 차량이 네. 모질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보통 직업이 있으시면은 부부가 한 대씩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죠. 자녀분이 성장하면 자녀까지 보통 그 두 대 이상 되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많은 경우 제가 최고 많이 겪었던 게 7대까지. 한 가정에서요. 그 예. 3, 4평 우리 국민평 수 기준으로 했을 때 예. 3대가 같이 사는 경우 7대까지 있더라고요. 아, 3대가 같이 사시는 가족들. 예.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 부모님 계시고 부부 둘, 그 자녀들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다가 이제 업무용 차량까지 해서 7대. 업무용 차량. 예. 그렇죠. 예. 그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예. 트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차량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할 수가 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조금 유연하게 좀 해주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요.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전체 주차면의 5%를 장애인 주차 구역으로 하고 있는데 5%를. 네. 예. 이거를 아파트라는 거는 한 울타리에서 사적 자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장애인 분들이 진짜로 필요하신 분들은 지정 주차를 이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게 예. 그러니까 장애인에게 그 아파트 계신 장애인에게 지정 주차를 예. 해주는 조건으로 예. 다른 데는 예. 저희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애인 주차 구역이 25면인데 네네. 그 중에 5면 정도가 꼭 필요하신 분, 그 중에 꼭 필요하시지 않은 분도 사실 있습니다. 네네. 가족분들 명이라든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20면을 밤 12시 이후라든가 그때는 좀 자유롭게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할 테니까 관리사무소 관리를 할 테니까 20면을 쓸 수 있게 해준다면은 20면에 대한 주차 공간이 새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물리적으로 이렇게 고정돼서 하지 않고 예. 좀 더 유연하게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 왔을 때 외부에서 오셨을 때 예. 그런 부분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다른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좀 유연하게 좀 해줬으면은 더 좋다. 그럼요. 비어 있는 때가 훨씬 많이 있죠. 사실은. 그렇죠. 아마 밤에 늦게 들어오신 분이 이제 장애인 주차 구역이 비어 있는데 예. 나는 세울 데가 없을 경우에 좀 화가 나죠. 아쉬울 거예요. 화가 나죠. 예. 그러니까 아쉬운 정도가 아니고 화가 나더라고요. 특히 세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로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그렇게 좀 작은 편이에요. 젊은 분들이 이게 있고. 제가 네. 화가 난다는 게 네. 그 장애인들한테 화가 난다는 측면이 아니고 그렇죠.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아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도 수영하면서도 또 몇 바퀴 돌다 보면 또 아쉬워지고 막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사실은.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을 법에서 좀 유연하게 해주거나 또 통로를 또 지금 사실 통로를 주차를 하면 안 돼요. 아, 기둥 통로, 옆이라든가. 네. 왜냐하면 교차할 수 있게 6m의 공간을 네.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기둥 옆이라든가 이렇게 되다 보면은 회전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불편을 겪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되는데 그럼 먼저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면 장애인 그 지금 네. 그 소장님이 그러면 중재를 해서 그렇게 사용한 사례들이 있나요? 그렇게 못합니다. 아이디어 수준인가요? 뭐 지금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라든가 네. 세종시청이라든가 일단 질의하고 그런 부분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법에서는 야 이거는 약자를 위한 보호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정책을 짜고 유연하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한다면은 네.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안 된다라는 부분으로만 나오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은 다양한 이유로 장애인 보호에 대한 부분들이 소홀히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죠. 또 한편으로는 또 반감도 살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건설사에서 항상 지을 때 조금 주차 공간을 더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스페이스를 네, 스페셜. 근데 그거가 아까 말했듯이 주차 공간이 모자란데 장애인분들이 그런 부분을 너무 강하게 하니까 실사를 해보자 네. 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주차 공간이 몇 대가 더 추가로 이제 설계가 된 거죠. 네. 그거를 그만큼 줄인 사례도 있습니다. 아 줄인 사례도 예. 법 규정 내로 예. 또 처음에 아파트 입장에서는 좀 더 이렇게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을 강조해서 스페이스를 더 많이 만들었을 수도 있기는 하겠네요. 예, 그렇죠. 뭐 실수했다기보다는 뭐 그런 측면이 있었지 않을까 이제 생각합니다. 건설사별로 그렇게 네. 여유 공간이 나오거나 이럴 경우에 더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체를 할당을 해놓고 지금 아파트 규정 개수가 더 공간이 나오게 되면은 약자를 배려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네요. 근데 그게 분쟁이 되니까 실사를 해서 네. 줄이게 된 거죠. 법대로 하자 이렇게 된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게 대화를 하고 하면은 아까 했듯이 실질적으로 하지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고 예. 도움도 요청하고 경사로를 요청을 하고 하면은 다 들어드리는 것들 들어드린 건데 그게 분쟁이 발생하면은 서로 감력 싸움이 되는 거죠. 어쨌든 뭐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함께 모여 살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서로의 대화와 서로를 입장을 이해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또 얘기를 듣다 보면은 서로 이해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만나서 예. 얼굴 보면 사람들이 인터넷상으로나 이렇게 되면은 막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만나서 얘기하고 하면은 또 다 통하거든요. 그럼 다른 방법 대안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지금 제가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인근 학교나 교회라든가 있습니다. 관공서라든가. 주변에 예. 특정 기간 동안만 사용이 그렇죠. 되어지고 예. 그 유유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렇죠. 밤 시간이라든지 이런 때는 또 이렇게 주말에는 좀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공간들을 예. 아, 서로 협약을 맺고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네. 실질적으로 그게 각 관련 부서들이 다 달라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 맞춘 그런 예. 사례들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저희 집 근처에서 보면은 학교에서도 배려해주는 경우도 있고 교회에서도 그 주말을 제외하고 왜냐하면 주말에는 또 인근 그 주택에다가 또 이렇게 길에도 많이 세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주중에는 교회에다 주차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민들한테 허락해 주시는 곳도 네, 그렇게 있더라고요. 이제 네. 기관장분들께서 네. 좀 유연하게 이렇게 열어주시면 좋은데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음,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 그렇게 하면은 차량 사고라든지 도난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은 그 책임을 또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되는 거죠, 자꾸. 그 배려해 주신 분들한테 네. 이렇게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를 난감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은 아예 이렇게 그렇죠. 안 하시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서로에게 배려한 것들은 배려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충분하게 안내하고 네. 하면은 충분히 이렇게 서로가 도움도 주고 도움도 받고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죠. 어쨌든 뭐 층간소음 문제와 주차 공간 문제, 사람이 밀집돼서 모여 살다 보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가 이해하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서로의 배려의 문제들을 하게 되면은 조금씩 해결할 부분들이 생기겠네요. 그리고 이제는 네. 정책 하시는 분들이 딱 잘라서는 이 다양한 형태의 국민들이라든가 거주자들한테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네. 누구든지 뭐 의사 표현을 네.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늘 갖추고 계시고 네. 그리고 법적인 내용들도 좀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아서 그런 부분들 대처하려면은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전문성 있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네요. 그렇죠. 층간소음 부분이라든가 주차 관련 문제, 공동주택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네. 진짜로 법에서 이렇게 하는 건 두루뭉실한 상태에서 한 페이지밖에 없거나 예. 이런 부분이 많아요. 예, 김윤권 소장님과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 층간소음 문제 그리고 주거 공간에서의 주차 문제 이 두 가지 아이템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좀 나와서 조금씩 해결해 드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또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될 수 있는 이야기로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음악 듣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덕수궁 돌담길에 아직 남아 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은 아직 남아 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며 눈 내린 광화문 내 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은 아직 남아 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며 눈 내린 광화문 내 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엔 아직 남아 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다. 김윤곤 토장님이 신청한 광화문 연가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이기용 소장님과 또 다른 층간 문제 더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CCTV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들이 그 갈등들이 있을까요? 아, 네. 그 입주민님들께서는 네. 어떤 뭐 차량에 뭐 기스가 났다던가 네네. 그 주차장에서 네. 그냥 내 차에 기스가 났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CCTV 열람을 요청을 하시죠. 네. 내 차를 누가 긁고 갔는지를 궁금하니까 CCTV를 보여달라고 관리사무소로 찾아오세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 관리 주체에서는 그런 부분을 함부로 보여주면 네. 요즘 뭐 개인정보가 워낙에 중요시 되는 시대이다 보니까 그걸 함부로 유출했다가는 저희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어이구 5천만 원. 네네네 그 그렇기도 관리사무소가 보여준 사람이 처벌을 받는 하고 거네요. 네네 그쵸 예. 예 그리고 징역까지도 아유, 갈 수 있어요. 큰 범죄네요. 네네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함부로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뭐 보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뭐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던가 네. 뭐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그것도 네. 모자이크 처리를 해도 이제 그분이 만약에 옷을 막 특별하게 입고 다니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네.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요. 누군지 식별 가능하죠. 예. 가능하죠. 예. 예. 그러면 그것도 개인정보 유출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점도. 식별 가능한 범주 내에서 네. 보여주게 되면은 그 네네.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이 된다. 네네. 아, 그러면 전에 보면 저도 다른 문제가 있어서 관리사무실에 갔더니 보여주는 것까지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여주는 것조차 안 되는 안 거. 돼요. 아, 그러면은 그걸 보려면 어떤 절차를 뭐 경찰을 입회해서 해야 되나요? 네네. 아니면 경찰관님이 그 신분증하고 공문서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분서에서 예, 그분도 이제 공문서를 가지고 오시고 그 경찰관님이 보시는 거지 예. 그거를 입주민님께서 볼 수는 없거든요. 아, 네, 근데 그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카피는 안 돼도 네네. 그 보여주는 걸로는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너무 개인정보보호법이 너무 심하게 좀 예. 규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입주민들께서는 오시면 안 보여주면 일단 화가 나세요. 아, 화부터 내. 내가 받은 거에 피해를 관리사무실에다가 풀어. 네, 맞아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저희가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화가 네. 나시는 거예요. 예. 내 차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네. 한 번은 이제 자전거를 잊어버리셨대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자전거를 잊어버렸는데 네. 그 동 앞에다 놓고 갔다는 거예요. 이제 걸릴까봐 예. 그 훔쳐가신 분이 놓고 가셨나 봐요. 예. 근데 그 사람을 CCTV를 보고 찾아내야 되겠다고 저희 관리소로 오셨어요. 네. 그래서 오셔가지고 분실되었는데 얼마 경과됐든지 간에 거기 다시 갖다 놨다. 네, 다른 네, 동에다가. 네, 예. 네. 예. 그래서 그래서 그 누군지 그 예. 영상이 있을 거라고 추정되니까요. 네네네. 예. 찾아내서 예. 혼을 내줘야 되겠다. 이제 네. 그러셔가지고 찾아오셨는데 보여드리면 안 되잖아요. 저희는. 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근데 저희- 대부분 사람들은 CCTV는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구분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막 네. 우리 막 하도 이제 서명하는 거는 내 주민번호 알려주는 거는 개인정보 보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CCTV도 개인정보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저희 관리사무소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수시로 와서 확인해달라고 하겠네요. 네네. 차량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사소한 어떤 경우가 또 있었냐면 싸웠대요. 네, 싸워서 이제 맞았다는 거죠. 이제 그것도 이제 내가 맞았는데 기록을 어서 먼저 예. 그 소위 말해서 선빵을 누가 때렸냐 네, 이거를 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아파트 내에 있는 그 CCTV로 확인하려고 하는 거네요. 네네. 예. 맞았으니까 그 증거를 이제 예. 보여줘야 되니까 그 CCTV를 보여달라. 그런 뭐 근데 그거는 뭐 경찰한테 의뢰하면은 그런 내용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입주민들께서는 경찰서에 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꺼려하시고 본인도 예. 아, 우선은 그냥 쉽게 해결을 하고 싶다. 예. 경찰까지 가고 싶지 않고 예.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는데 그러면 만약에 두 분이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네. 그 부분만 네. 이렇게 보여줄 수 두 분이 허락하면은 네. 보여줄 수 있는 건가요? 아, 정보 주체가 허락을 하면 되는데 정보 당사자가 주체가 네. 허락을 하지 않죠. 음, 대부분이. 아, 그 상대방은 또 허락을 네. 안 하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 한번 보자 뭐 이렇게 예. 안 되는 거네요. 예. 근데 나한테 혹시라도 불리할 테니까. 예, 그렇죠. 혹시라도 저희가 뭐 어떤 방법으로 보여드렸는데 그 정부 주체의 그분이 화가 났어 이제. 네. 그래서 고소를 하면 네. 저희는 5천만 원 네. 이하의 네. 징역형까지 받을 수 네, 있는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 잘 생각해 주세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있는 공동주택 관리하시는 분들이 너무 괴롭습니다. 일방적으로 가서 맨날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네. 그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게 또 내가 그런 대상자가 되면 또 곤란해지잖아요. 네.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보셨다가 처벌받은 사례들이 있나요? 아, 그럼요. 네. 그 대표 회장님께서 네. 회장 그 명절 인사를 하기 위해서 뭐 관리사무소장님한테 그 개인 정보를 받으셨다가 네.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고. 아, 그 네. 우리 그 공동주택 그 동대표 회장님 네, 네. 그 명절 인사를 네. 회원들 또는 아파트 주민들한테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네. 그 명단을 줬는데 네. 그거는 네. 그 좋은 의미로 생각을 시작이 되었는데 그 안에 범죄 행위가 발생해 버린 거네요. 네. 뜻은 좋으셨는데 결과는 그렇게 됐어요. 야, 참 난감하네요. 네. 소장님이 처벌을 받으셨겠네요. 그렇죠. 네. 예. 아이고 마음이 아픕니다. 예, 또 다른 사례들이 있나요? 뭐 여러 가지 뭐 CCTV가 그냥 단순하게 그런 영상을 보는 게 아니고 개인 정보네요. 그 자체로. 개인 정보예요. 예. 저도 보니까 그 아파트에 살면서 위에서 쓰레기를 자꾸 투척을 해서 아, 네. 한 번은 저희 베란다에 그 도시락이 이렇게 끼어 있었어요. 네네. 먹다 남은 음식물까지 같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CCTV를 달아야겠다. 계속 떨어지니까. 네, 네. 근데 또 그 아파트 거실을 바라볼 수 있게 CCTV는 달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그것도 예, 개인 정보. 그래서 그 주거 공간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네. 그 각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생활 침해가 되는 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좀 다른 해결점들은 없었었나요?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들은 계속 와서 항의를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설득하세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항상 저희가 민원의 첫 번째는 네. 그 입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네, 그분이 일단 듣고. 예. 속상해 속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기본은 화가 나고 네. 속상하고. 네, 네. 예.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예. 그분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 예, 그게 가장 중요하고 이제 그리고 저희의 입장을 또 설명을 드려요. 저는. 관리사무소의 입장. 예,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아파트에는 그 벌금형을 받는다는 그 처벌 법조항을 네. 제가 크게 코팅해서 붙여놨어요. 그것도 또한 개인기세요? 직원들이 이제 첫 번째로 네. 민원을 당하고 계신데 여러 너무 가지 어- 어렵다 예. 보니까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써놓는 거네요. 네. 예, 예. 이런 법 규정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그래도 조금 누그러지세요. 예. 네. 결국은 대화네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도 대화도 나눠보고 우리가 네. 그런 것들을 좁혀보는 네.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다른 뭐 고양이 문제가 아, 네. 우리 길고양이 그 어떤 분들은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 음식물도 이렇게 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케어 방법을 찾고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고양이들이 많이 와서 안 된다고 또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좀 있어요. 네. 아파트에서는 어떤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나요? 저희 아파트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1층에 사시는 세대 입주민님께서 네. 매일 오셔서 저희 관리사무소에 고통을 호소를 하셨어요. 아, 한 분이요? 예, 예, 왜냐면- 고양이 예. 문제로. 예. 고양이가 그 1층에 그 화단 바로 베란다 앞에 예. 거기다 똥 싸고 네. 오줌 싸고 그래서 그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예. 아, 그러면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양이 퇴치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뭐 뿌린다던가 예, 그렇게 해드리기도 하고 근데 너무 이제 고통스러워하시면서 매일 오시니까 고양이도 그 위치가 좋기 때문에 특정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 위치가 자주 이렇게 하는 것들에 네네, 대해서는. 네네. 아, 저는 이제 아파트에 겨울에 특히 이렇게 보면은 고양이가 울음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겁나더라고 겨울에는. 네, 그렇죠. 그리고 몇 마리가 막 왔다 갔다 영역 싸움을 하는지 네, 또 이렇게 싸우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그 진짜 그 뭐랄까 이렇게 그 죽기 살기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네. 본인들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겁날 때도 좀 있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멀리하는 편이라서. 네, 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한번 또 너무 이제 고통스러워하시니까 그 앞에 못 사게 저희가 그 대리석 같이 그런 돌을 앞에다 깔아드렸어요. 아, 고양이들은 이렇게 파고 또 네. 덮고 이렇게 하는 행위들을 하는데 그런 네네. 행위들을 못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네. 예. 예, 그렇게까지 해드렸어요. 하면 뭐 효과가 좀 있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꾸 찾아오시는데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캣맘이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분이 할아버님이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고양이를 자꾸 이제 먹이를 주고 다니시길래 제가 네. 이제 지나가면서 이거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했더니 막 이렇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화를 예. 내죠. 네네. 그러더니 이제 사무실로 쫓아오셨어요. 아, 캣맘 예, 예, 할아버지께서. 예, 예. 저희 예. 관리소로 찾아오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고양이 집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네. 놓으신 거예요. 그 어. 자전거 있는 데다가. 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음.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기물파손이라서 함부로 치우면 안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걸 치워버린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내가 갖다 놓은 것이 잘못이 있을지라도 그거를 치우거나 훼손시키게 되면은 그 기물 훼손죄로 또 걸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예. 예, 그래서 화가 나셔가지고 사무실에 쫓아오셨어요. 네. 그래서 오셔서 막 화를 내시고 저희 직원하고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관리소장 방으로 이렇게 차 한잔 모셔가지고 드리면서. 네네네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죠. 예. 그랬더니 뭐 과거에 짐승을 굉장히 미워했는데 아, 그 예. 짐승이 뭐 그러다 보니까 죽었대요. 음. 근데 그걸 보고 또 상처를 받으셔서 이제는 짐승들을 좀 사랑하고 싶다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그 대신에 뭐 다른 곳에다가 설치하시는 것까지 저희는 외면은 해드릴 수 있지만 네.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는 처리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고양이를 그렇게 돌보고 싶으시면 가정으로 데려가셔서 키우시던가 네. 그렇지 않으시면 그 똥오줌을까지도 관리를 좀 해주시면 안 되시겠냐라고 예. 부탁을 드렸어요. 예.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시고 가셨어요. 알겠다고 한 뜻이 뭘까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일찍- 만약에 예. 그 배변이 문제가 되면 배변을 정리를 하고 네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본인이 집에 데려가든지 뭐 이런 네. 어떤 거에 했었던 합당한 그 처리를 하겠다 이런 네. 측면이었던 건가요? 네. 예. 그 1층이었고 그 고통을 받는 세대는 1층이었고 네. 그 할아버님께서는 꼭대기층이셨거든요. 아. 근데 좀 희한하게도 입주민들께서는 서로 대화는 안 하세요. 근데 서로 대화하면 갈등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 네네. 네. 싸움이 되니까 예. 하진 않으시고 저희한테 오셔서 계속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럼 지금은 해결이 된 부분이 있나요? 최근에는 그 입주민님도 안 오시고 그 네. 할아버님도 예
밥 드리는 거 못 봤거든요. 요즘은. 아, 네네. 밥을 또 안 주고 거기 그 1층에 계신 분도 네.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이 된 거네요. 더 이상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예. 만약에 밥을 주고 싶으면 네. 아파트 단지 안에서 말고 밖에서 하셔라. 아, 예. 공동주택 이외의 지역에서 네네. 예. 저희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네네. 밖에서 해주셔라라고 부탁을 또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 계신지 어쩐지 요즘은 민원이 없어요. 네, 다행이네요. 네, 그래도 어쨌든 민원의 갈등 문제들이 해결된 거네요. 완벽하게 해결됐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네네,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된 거네요. 네네. 그 말을 해서 사람은 서로의 어떤 상황들을 이해를 하면은 공감이 되나 봐요. 이렇게. 아 그럼요. 아직까지 좋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예, 오늘 그 아파트 공동주택 그 여러 가지 민원들 중에서 층간 소음 문제, 주차 문제, CCTV라기보다는 개인정보 이야기라고 봐야겠네요. 그 고양이 길고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고양이 문제, 캣맘의 이야기.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대화를 풀고 좀 더 그 과학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찾고 또 주민들을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일들을 해주셨네요, 소장님들이. 뭐 업무 이외에 다른 이게 업무 표준에는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소장님? 이 업무는 대부분 법에 관련된 일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제일 클 수도 있어요. 주민 갈등 해결하는 게 네. 그게 제일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은 그 관리소장님들의 일 중에서 갈등 해결 문제 그리고 또 필요하면은 그런 갈등 문제를 정부에서 인력 예산도 좀 지원해주고 이거 층간소음 문제 아파트 그 짓는 건설업자에게만 줄 게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살인도 발생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어떤 저는 그런 생각도 아이디어로 이렇게 민원 센터 같은 데가 하나가 있어서 그 얘기도 들어주고 또 법적인 부분도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좀 더 이렇게 소장님들에게도 좀 업무 과정한 부분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은 해보게 됩니다. 우리 방송 처음 나오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이야기 좀 들어봐도 될까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대화 중에 앞으로 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윤권 소장님이었습니다. 예, 주택관리사 11회. 예. 우리 이기용 소장님은 뭐 말씀?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저희가 없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희 관리사무소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또 더 계속 이야기 하나씩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주택관리사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보센터 989 세종공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기용 소장님이 신청하신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코나의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약속해줘 오늘 이 밤 나를 지켜줄